안녕하십니까. 책 속의 행복. 이번에 이제 탤런트 코드 세 번째 마지막 재능을 폭발시키는 52가지의 학습의 기술 최고의 메뉴를 훔쳐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기로 가겠습니다. 최고의 메뉴를 훔쳐라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우리 재능은 이미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유전적인 부분도 있지만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있지만 행위, 우리 노력 이런 거에 따라서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말은 좋아서 한번 읽어드리고 싶은데 매일의 학습과 연습은 지금과 다른 미래를 향해 내딛는 한 걸음이며 이는 희망적인 생각이면서 이 생각이 사실이라는 점이 가장 희망적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 탤런트 코드에 말씀드렸다시피 연습, 점화, 마스터 코칭, 심층 연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우리가 탤런트가 성장하는 거에 대한 이제 스킬에 대한 52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이전에 탤런트 코드 초판에는 없었던 합본판에만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롤모델을 주시하라. 롤모델이 박세리처럼 촉발을 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롤모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그래서 골프 선수라고 하더라도 자기만의 또 스타일이 있는 거니까 그런 분들을 보고 계속 연습을 하라. 그래서 우리도 요즘은 더 좋아졌죠.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런 것들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루 15분 내 스킬을 새겨라. 15분 정도만 하더라도 우리 스킬 향상을 위해서 아주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세 번째는 미안해하지 말고 훔쳐라. 두 번째 장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술 쪽에서도 모방하다 보면 브론테 자매도 그렇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실패와 노력과 모방과 이런 걸 이후에는 위대한 탤런트를 가진 사람들이 탄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재밌는 게 음악가 집안에서 막내가 많다고 합니다. 마이클 잭슨, 모차르트, 바하, 요요마 이런 분들이 막내가 무슨 의미냐면은 위에 있는 사람들을 따라서 자기가 피아노 칠 때, 바이올린 칠 때 자기도 모르게 촉발이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모방을 할 때는 전체적인 어떤 느낌보다는 세부적인 초점에 맞춰서 파악하는 게 스킬 향상에 좋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기록하라. 이거는 테니스의 세레나 윌리엄스 얼마 전에 은퇴했죠. 그다음에 야구의 커슬링 이런 분들이 항상 그날 자기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기꺼이 바보가 되라. 이 부분도 계속 말씀드렸던 키워드의 실수. 프로들은 사실은 자기들 잘하는 거 기량 향상을 위해서만 골프 연습도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얼마 전에 실수했던 걸 일부러 해보고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구나 라는 이런 것들을 합니다. 사실 실수, 실패 이런 부정적인 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감정적으로나 결과론적으로나. 그렇지만은 이런 연습을 하면서 자기 한계점을 넘어선 스윗스팟에 도달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런 프로들도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실패라는 거를 꼭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탤런트 코드에서는 아주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재밌는 게 구글이 아주 좋은 훌륭한 회사이지 않습니까? 구글의 엔지니어들이 자기 하는 일의 20%를 나 하고 싶은 거 할래 라는 걸 허용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A라는 걸 개발하고 싶은데 허가가 안 났어. 근데 나는 원래 맡은 일이 80%가 B라는 일을 해야 돼. 근데 A라는 거 내가 흥미가 많아. 재밌어 하고 싶어. 할 수 있어요. 구글이 이 20%는 승인을 안 받았지만 실패를 해도 someday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보고 직원들한테 허용을 해주는 이런 룰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업들도 고민해 볼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섯 번째가 소박한 환경을 택하라. 소박하다는 것은 뭐냐면 풍족함은 무의식의 노력을 덜 기울이라는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는 이제 스킬의 유형을 파악하라. 하드 스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밀성, 정확성, 지속성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골프 스윙, 악기 연주,
농구 자유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는 항상 일관적인 스킬입니다. 소프트 스킬은 그때에 맞는 대응과 패턴을 파악해서 빠른 판단을 하는 축구 같은 이런 스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어떤 스킬이냐 파악을 해라. 확실하지 않다. 그러면 코칭이 필요한 게 대부분 하드 스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는 하드 스킬, 섬세한 목수처럼이라고 써 있는데 간단한 거는 기본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눈길에 썰매를 타게 되면은 그 썰매길로 계속 다니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그 한번 진행 방향 확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드 스킬을 배울 때는 천천히 신중하게 정확하게 그다음에 실수가 있으면 초반에 수정해야 갑자기 낭떠러지로 가거나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른 길로 계속 갈 수 있게 그 초반에 이런 것들을 다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소프트 스킬은 스케이트보드처럼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계속 변화하는 이런 그 환경에서 그 도전 방법을 찾아내고 또 다양한 연습을 반복하면서 스스로 피드백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풋살 게임도 아까 그런 좋은 그 환경에서 이런 소프트 스킬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소프트 스킬, 하드 스킬 뭐 설명이 되어 있는데 공통적인 키워드고 가장 중요한 거는 반복입니다. 열 번째는 하드 스킬을 중시하라. 장기적으로는 하드 스킬이 더 중요하다고 표현을 저자가 하고 있는데 왜? 모든 것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11번째, 이 부분도 제가 많이 와닿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영재 신화에 속지 마라. 초기 영재가 나중에 지적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칭찬에 안주하고 능력의 한계까지 가지 않고 나는 이미 만족이 된 거죠. 그 어린 나이에 내가 사실 만족할 만한 성과를 너무 빨리 낸 거죠. 훌륭한 코치를 선택하는 5가지 방법. 정중한 웨이터 연상시키는 인물을 피해라. 너무 좀 고리타분한 분은 피해라. 자신은 조금 겁먹게 만든 사람을 찾아라. 자기를 잘 알지만 가끔은 이렇게 좀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을 만나라. 세 번째, 간결하고 확실한 지침을 주는 사람을 찾아라. 그다음에 기본을 중시하는 사람을 찾아라. 5번째가 조건이 동일하다면 연장자를 택하라. 이 연장자 이슈는 뭐 딴 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더 쌓였기 때문에 같은 나이보다는 좀 연장자가 경험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 스킬에 대해서 코칭을 받을 수 있지 않냐. 뭐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번째, 스위스팟을 찾아라. 이거 뭐 이미 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기 한계에 가까이 갈 수 있게 노력해라. 그다음에 14번째, 시계를 벗어라. 막연한 1시간 연습이 아니라 내가 이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3번을 하겠다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동작을 덩어리로 쪼개라. 이거는 이미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완벽한 그 연습을 위한 3가지 규칙에서 첫 번째 나왔던 규칙이죠. 덩어리로 묶어라, 쪼개라, 다시 묶어라. 16번째, 매일 완벽한 덩어리를 하나씩 만들어라. 진정한 목표는 연습이 아니라 발전입니다. 그래서 연습과 성취를 혼돈하지 마라. 대신에 매일 해라. 하루에 조금씩 발전하는 게 뭐 힘들고 지난하지만 이렇게 해야지만이 미엘린이 두꺼워진다. 17번째, 힘겨운 과정을 받아들여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 뭐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불편한 얘기지만 그게 있어야지만이, 고통이 있어야지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18번째, 일주일 1시간보다는 하루 5분. 이것도 매일 하라는 거와 뭐 일맥상통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일 하는 게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습관이라는 걸로 만들어지면 훨씬 안정적이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9번째는 훈련이 아니라 게임을 해라. 20번째는 혼자 연습하라. 혼자 연습하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집중 의존하지 않고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연습도 좋다. 그래서 프로들이 실제로 아마추어보다 한 5배 정도는 혼자 연습하는 시간이 많다고 합니다. 21번째, 이미지로 생각해라. 이거는 뭐 그냥 그대로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지 생성화하는 것들이 글 뭐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눈에 많이 들어. 아까 미엘린도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림을 하라는 뜻입니다. 22번째, 실수한 다음에 즉각 살펴보라.
이건 실수한 다음에 바로 개선을 할 수 있어야 저희가 심층 연습을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3번째, 내가 생성하는 새로운 연결고리를 상상하라. 우리가 스위스팟이라는 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한계에 가까운 것까지 도달했을 때 계속 거기서 노력하면서 조금 발전하고 또 거기서 또 연결고리가 해서 레벨업이 된 거를 연결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이 미엘린이 더 두꺼워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번째, 내 회로가 빨라지는 모습 상상하라. 내 이미지대로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25번째, 연습 공간을 축소시켜라. 그다음에 26번째, 천천히 해라. 그다음에 눈을 감아라. 눈을 감으면 원래 나한테 이미 있었던 스킬이지만 또 낯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마이클 조던이 눈 감고 자유투를 많이 던졌다고 하는데 28번째는 무언극을 하라. 허공에 대고 뭐 휘두르는 이런 것들을 자기 혼자 무언극을 하라. 그 다음에 29번째, 제대로 했다면 그 지점을 표시해라. 저희가 사실 뭐 골프 처음 배울 때 막 이게 어느 시점에 잘 맞을 때가 있을 텐데 그 시점을 스위스팟에 골프가 실제로 스위스팟에 맞을 때 느낌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 그 느낌을 기억을 하면 한 번쯤은 그게 메모리를 시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유의할 게 첫 번째 완벽은 끝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 새로운 출발선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 성공은 어제 내린 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항상 자기 조금 더 많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30번째, 낮잠을 자라. 이거는 뭐 UC 버클리 수면센터에서 뭐 90분 자면 기억력이 10% 향상되고 안 자면 10% 하향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90분이나 자는 건 좀 아닌 것 같지만 그렇답니다. 31번째, 새로운 동작을 배울 때는 과장하라. 과장이라는 건 이제 아까 느리게 하라는 거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32번째, 긍정적인 목표를 설정하라. 이거는 긍정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치지 말아야지. 골프를 칠 때 왼쪽으로 치지 말아야지 보다 나는 라이가 없으니까 똑바로 쳐야 되겠다. 이런 긍정적인 쪽으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결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33번째는 책에서 배우기 위해서 책을 덮어라. 10페이지 계속 읽고 읽는 거하고 10페이지를 한 번 읽은 다음에 덮은 다음에 이어가는 게 50%더 많은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34번째, 샌드위치 기법을 사용하라. 이거 아까 우든 코치가 했던 방법이죠. 올바른 걸 보여주고 나쁜 걸 보여주고 다시 올바른 걸 보여주고. 이게 샌드위치 기법. 그다음에 35번째, 3 곱하기 10진법을 사용하라. 이거는 신경학자 더글러스 필즈 박사님 그 연구 결과라고 하는데 10분씩 휴식 시간 갖고 3번 자극을 받을 때마다 내가 훨씬 더 강한 연결고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36번째, 매일의 테스트를 개발해라. 타이거즈는 그랬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m 안에 조그만 원을 만들어 놓고 오늘은 내가 여기 20번 넘어야 20번 들어가야 연습을 끝낸다. 이런 식의 이제 테스트를 자기만의 개발을 했다라는 거고. REPS 판별법을 사용하라. 이게 리칭 앤 리피팅, 도달 및 반복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구구단을 칠판에 한 사람 더 적게 하는 것보다 문제를 전체를 내게 해서 무작위로 너 외워봐 이렇게 하는 게 훨씬 결과가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이 대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스킬 향상에 좋다. 두 번째, 인게이지먼트, 참여. 트럼펫 연습을 할 때 한 악절을 20번 연습하는 것보다 실수 없이 5번 연주하게 하는 게 훨씬 더 완성도가 높다. 퍼포즈풀리스가 한목적성인데 자유투 연습을 하는데 연습 게임 다 하고 자유투 연습하면 이제 계속 하는 것보다 실제 자유투는 게임 하다가 상대방이 반칙했을 때 자유투를 하기 때문에 중간에 연습하다가 멈추고 자유투를 하는 게 연습시키는 게 경기와 똑같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스트롱, 스피디, 피드백, 강력하고 빠른 피드백. SAT가 우리 학력고사, 수능 이런 거지 않습니까? 한 번 보고 일주일 결과 받은 쪽, 그 다음에 미니 테스트를 자주 하는 쪽, 미니 테스트를 자주 하는 쪽이 훨씬 더 성적이 좋았다. 그 얘기입니다. 38번째, 지치기 전에 멈춰라. 지치면 좀 싫은 얘기입니다. 내도 피곤하니까. 39번째, 경기가 끝난 직후 연습하라. 제가 알기로는 골프 선수들이 거의 다 이렇게 합니다. 골프 대회에서 끝나고 나면 이제 인터뷰하고 이제 집에 갈 것 같지만 그날 잘 안 된 샷들이 누구나 있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가서 연습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40번째, 잠들기 전에 정신의 영화를 상영하라. 이것도 뭐 이미지화하라는 뭐 그런 얘기이고요. 41번째, 긍정적인 음표를 맞춰라. 목표를 세워서 무슨 뭐 연습을 달성했으면 나한테 무슨 보상을 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42번째, 더 나은 교수가 되는 6가지 방법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처음 몇 주 동안 감정적인 연결고리를 형성하라. 장황한 연설을 피하고 생생한 정보 덩어리를 전달하라. 세 번째도 모호한 언어를 피하라.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자신만의 평점표를 만들어라. 뭐 도달을 극대화하라. 그 다음에 독립적인 학습자를 만들어라. 그 다음에 43번째, 반복을 받아들이라. 이거는 뭐 반복밖에 좋은 뭐 방법은 없죠.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작정 하는 건 아니다. 자기 목표의식을 가지고 해야 된다. 우리나라 골프 여자 선수들이 압도적인 그 촉발도 있었지만 세리 퀴즈 때문에 이 부분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연습량이 많다라는 거는 해외 애들이 놀랄 정도로 너 그렇게까지 연습할 필요 없지 않냐? 뭐 이런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한다라고 들었고, 첫 번째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라질 10대 선수와 영국 10대 선수가 4배 차이에 연습하는 것 자체가 그건 기본이다.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게 기본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열심히 해라. 그런 얘기 같습니다. 44번째가 육체 노동자의 마음을 가져라. 45번째, 1시간 경기를 위해서 5시간 연습하라. 이거는 이제 연습 시간하고 시합의 비율에 대한 얘기입니다. 5대1이나 10대1이 좋다. 왜냐하면 경기를 너무 자주 하게 되면 경기를 온 관중들한테 내가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오버, 이런 것들이 연습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는 오히려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6번째, 나쁜 습관을 버리게 매진하는 대신 새로운 습관을 들여라. 나쁜 습관이라는 것도 이제 미엘린에 이런 게 쌓이게 되면 쉽게 못 바뀐다. 그러면 뭐냐? 새로운 거를 뭐 개발해라. 그 얘기입니다. 새로운 개발해서 대신에 새로운 거가 나쁜 거와 유사할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해라. 47번째, 깊이 배우려면 직접 가르쳐보라. 가르치다 보면 더 잘 이해하게 된다. 뭐 그 얘기입니다. 48번째가 새로운 스킬을 익히는데 최소 8주의 시간을 가져라. 이게 과학적으로 좀 그 검증된 내용이 있어서 그런지 8주간의 교육이라는 것들이 좀 효율적이다라고 이제 저자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49번째, 막혔을 때는 변화를 주라. 저희가 이제 슬럼프라는 표현을 특히 이제 운동선수나 이런 분들이 뭐 방송인들도 많이 쓰는데, 막혔을 때는 다른 방법을 시도를 해서 다시 스킬 향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봐라. 그 다음에 속도를 빨리 해보고 늦춰보고 이런 것도 해보는 것도 패턴의 변화이기 때문에 변화를 주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다음에 50번째, 투지를 길러라. 뭐 투지, 열정, 끈기, 자기관리, 이것도 근육처럼 늘어난다. 51번째, 큰 목표는 비밀로 하라. 내가 어떤 큰 목표를 세웠을 때 무의식적으로 이게 이제 보상을 주는 행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착각으로 내가 이걸 달성했다, 이런 착각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나만의 어떤 큰 목표가 있을 때는 이거를 비밀로 하라. 이렇게 저자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52번째, 정원사처럼 생각하고 목수처럼 일하라. 마지막 스킬 유지를 위한 이제 그 저자의 이제 제언인데, 재능은 천천히 성장하기 때문에 매일 조금씩 열심히 반복해서 노력하라. 끈기 있게 노력하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탤런트 코드의 이번엔 그 3번째 강의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책 속의 행복 구독자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책 속의 행복 구독을 통해서 많은 경험과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들으셔서 좋은 탤런트가 많이 개발될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